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 여기 보이시는 골드러시라는 게임인데요. 그림에 있다시피 누가 더 많이 광부가 돼서 이 금을 많이 가져가느냐가 이 게임의 주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선 게임의 구성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게임의 구성품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카드와 보석 카드가 있어요. 이 보석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라운드별로 진행을 했을 때 라운드별 승리자에게 하나씩 주면 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카드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참조표가 있어요. 네. 참조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게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주어지는 카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카드들을 살펴볼게요. 카드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카드가 있냐면 이렇게 금덩어리 카드라고 부르는 금의 가치를 갖고 있는 카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약탈자 카드가 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하나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고 두 개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검의 숫자에 따라 약탈이 시작되는 조건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군요. 이 칼에 모이는 개수에 따라 약탈이 시작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얘는 약탈자 소환 카드라고 해서 이 약탈자 소환 카드는요, 약탈자를 모두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카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이 이거 설명을 안 해드렸구나. 이 금덩어리 카드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네. 있는 숫자가 바로 이 금의 가치가 돼요. 이렇게 0부터 1, 2, 3이 있고요. 네. 이 두 가지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물지도 카드랑 유물 카드라고 해요. 네네. 이 보물지도 카드와 유물 카드는 게임 중간에 그리고 게임 종료됐을 때 가치가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약탈할 때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 특수 카드가 있는데요. 특수 카드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창고가 그려져 있는 창고 카드. 네. 두 번째는 수레가 그려져 있다고 해요. 수레 카드. 얘는 보안관 카드라고 부르고요. 네. 마지막으로 마차가 그려져 있어서 마차 카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이제 카드 개수를 살펴보시게 되시면요. 그러면 이제 금덩어리 카드의 각각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금덩어리 카드는 보시다시피 점수가 들어있다고, 가치가 들어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네. 이 0점인 이 금덩어리 카드는 3장, 1점인 금덩어리 카드는 9장, 네. 2점인 금덩어리 카드는 7장, 3점인 금덩어리 카드는 5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보물지도와 유물 카드는 각각 한 장씩이 있어요. 네. 약탈자 카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탈자 검이 하나가 그려져 있는 거는 8장이 있고요. 그리고 검이 2개가 들어가 있는 이 약탈자 카드는 2장, 그리고 약탈자 호출 카드는 2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차 카드만 8장이 있고요. 네. 나머지 3개는 각각 2장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게임 구성물을 가지고 이제 게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진행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준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게임은 모든 카드, 이 참조표 카드와 보석 빼고 모든 카드를 잘 섞은 다음에 이렇게 1인당 3장씩을 놓습니다. 3장씩을 자기만 볼 수 있게 갖고 시작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카드는 뽑는 카드 덤이라고 해서 가운데에다 올려 놓을게요. 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자신의 카드 중에서 이런 마차 카드가 맨 처음 받았어요. 마차 카드를. 네. 이럴 때는 이 카드는 처음에 뽑혔을 때 나온 이 마차 카드는 이 카드 더미와 잘 섞어서 놓은 뒤 다시 한 장을 뽑아주세요. 그럼 모든 플레이어들이 그 마차 카드는 갖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차 네. 카드가 처음 카드를 받았을 때, 마차 카드가 뽑혔을 때는 카드 더미에다 다시 섞어준 다음에 한 장을 더 보충하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이게 기본적인 게임 세팅이 끝이고요. 네. 이제 선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소지품 중에 네. 금색과 가장 근접한 네.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 플레이어가 됩니다. 아, 네. 저 안경이 금색과 비슷해요. 네. 그러면 금색과 가장 비슷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 플레이어가 돼서 게임을 이제 진행하시면 되세요. 네. 이제 게임 진행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게임은요, 순서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순서가 돌아왔을 때 2가지의 단계를 실시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쉽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뽑혔을 때 또 마차 카드가 뽑혔어요. 이렇게 마차 카드가 뽑혔으면 이때도 동일하게 이제 다시 뽑아야 되는데요. 이때 뽑을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카드 더미에다가 섞어서 다시 뽑는 게 아니라 네. 얘는 테이블 중앙에다 놔야 돼요.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 아, 네. 얘를 다시 카드 더미에 넣는 거는 처음 게임 준비 단계에서 처음 받은 카드패, 이 마차 카드가 있을 때만 더미에 넣는 거고요. 네. 게임 시작되었으면 무조건 밑에다 둡니다. 네. 모두에게 공개가 되게 밑에다 두면 되고요. 네. 그럼 이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뽑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카드를 뽑았어요. 두 번째 단계는요.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카드를 사용할 때는 카드가 총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금덩어리 카드, 네. 두 번째 약탈자. 약탈자 카드, 세 번째 특수 카드가 특수 있었죠. 카드. 네. 이 세 가지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금덩어리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뽑힌 카드가 이렇게 3이라고 할게요. 네. 3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금덩어리 카드를 내려놓는 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신의 앞에 비공개 상태로 내려놓을 수도 있고 네. 다른 방법은 공개를 해서 상대방의 광산에 놓을 수도 있어요. 아, 내 광산에 놓을 때는 비공개. 네. 상대방의 광산에 놓을 때는 공개. 네. 이게 중요한 게 왜 이게 결국에는 게임이 종료될 때는 자신의 광산의 금의 가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데 네. 왜 이렇게 놓느냐? 약탈이 이루어질 때 가장 이 금의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약탈돼요. 아. 모든 플레이어의 광산이 약탈되는 게 아니라 가치가 높은 플레이어의 광산만 약탈이 돼요. 그러면 저거를 상대방의 오픈덱에 놓을 때에는 어떤 플레이어 앞에 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약탈을 당하게끔 만들 수 있겠죠. 아, 네. 네, 이해갔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네. 금덩어리 카드 중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카드 두 장이 있었는데요. 보물지도 카드랑 유물 카드가 있습니다. 네. 얘네들은 게임 중간과 게임이 끝났을 때 가치가 조금 달라요. 네. 이 보물지도 카드 같은 경우는요, 약탈 당할 때, 즉 게임 중간에는요, 1점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1점. 네. 근데 게임이 종료됐을 때는 3점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종료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반대로 이 유물 카드 같은 경우는 약탈 당할 때는 3점이에요. 네. 근데 게임 종료됐을 때는 1점이에요. 아, 네, 네. 한마디로 보물 카드 같은 경우는 약탈당할 때 1점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3점. 이 유물 카드는 약탈당할 때는 3점 맨 마지막에 갖고 있을 때는 1점의 가치를 갖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약탈당할 때 잘 활용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네. 이 금덩어리 카드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네. 번째는 만약에 제가 약탈자 카드를 내려놓는다고 해볼게요. 네. 약탈자 카드는 이 카드 더미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네. 그럼 이건 우선 1이죠. 네. 근데 약탈자 카드가요. 1도 내려져 있고 2도 내려져 있으면 이렇게 3점이 되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럼 약탈자 카드는 모든 플레이어가 한 곳에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아두는 거예요. 네. 약탈자 카드가 총 검의 개수가 4 이상이 되면 네. 약탈이 시작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4가 돼 있는 상황에서 네. 플레이어가 광산 카드를 이렇게 세 명의 플레이어가 갖고 있었다고 볼게요. 네. 이 약탈자 카드가 4 이상이 됐죠. 네. 그러면 뒤집어져 있는 카드도 모두 공개합니다. 약탈자 검이 4 이상이 되면은 뒤집어져 있는 것도 모두 공개해서 모두가 다 공개된 상태로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약탈이 시작이 됩니다. 숨겨놔도 소용이 없네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네. 가장 이 금의 가치가 높은 사람의 금이 약탈당해요. 네. 그렇게 보면 여기 0점이죠. 네. 여기 3점이고 3점이요. 3점이죠. 네. 그러면 이 점수가 모두 같잖아요. 이 두 플레이어가 네. 이때는 모두 다 약탈당합니다. 점수가 같을 경우에도 약탈을 당해요. 네. 그럼 이렇게 약탈 당한 뒤에는 여기 약탈자 카드랑 점수 카드 있죠? 네. 얘네들을 다시 카드 더미와 섞어서 계속 플레이를 진행하시면 되세요. 아, 네네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는데요. 네. 이제 이거는 나머지 이렇게 남은 거 있죠? 네. 이 광산,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광산을 그대로 둔 채, 마차 카드도 그대로 둔 채 게임을 계속 진행하시면 되세요. 오픈된 상태로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이미 들켰으니까. 그렇죠. 덮어도 상관이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네.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아까 약탈자 카드가 있었고 약탈자 소환 카드가 있었죠. 네. 이렇게 약탈자 소환 카드가 맞게 되면요. 네. 얘는 모든 플레이어 중에 손패에 약탈자 카드가 있으면 무조건 내려놔야 돼요. 아, 내 손에 약탈자 카드가 있으면 다 소환되는 거예요? 네, 다 소환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때도 약탈자가 4가 안 넘었어요? 네. 그러면 그대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약탈자 소환 카드에 의해서 약탈자 카드가 4 이상이 되면 또 약탈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모든 광산의 카드를 공개한 뒤에 약탈을 해가면 됩니다. 네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 특수 카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특수 카드는 첫 번째로 이렇게 창고가 그려져 있는 창고 카드가 있어요. 네네. 얘는 카드가 2개가 그려져 있죠. 네. 한마디로 이거를 뽑고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얘랑 섞으면 안 되니까 얘는 중앙에 놓고 이렇게 놓을게요. 얘를 왼쪽에 놓게 되면요. 네. 얘는 2장의 카드를 가지고 옵니다. 원래 1장의 카드를 가져와야 되는데 네. 이거 내려놓고 난 뒤에 바로 2장의 카드를 가져와서 네. 뽑힌 카드를 바로 즉시 사용해야 돼요. 아, 2개 다요? 네. 네. 바로 즉시 사용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뽑혔을 때 이렇게 2장을 뽑았다고 볼게요. 약탈자와 마차 카드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마차 카드가 나오면 바로 중앙에 내려놓는다. 그쵸. 얘도 똑같이 내려놓은 다음에 이럴 때는 다시 1장을 뽑으세요. 네. 그럼 이렇게 뽑혔어요. 그대로 즉시 시행을 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럼 이 약탈자 카드는 이렇게 약탈자 모든 카드에 놓고요. 네. 이제 이거 뽑혔네요. 얘는 수레 카드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수레 카드는 카드를 이동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자신의 광산에 있는 카드를 네.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다른 사람의 광산에 있는 금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 거든 남의 거든 카드를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선은 이거를 써서 얘를 제 걸 옮긴다고 해볼게요. 네. 옮겼을 때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누구나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저거는 반드시 옮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옮길 수도 있나요? 반드시 옮겨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상황을 하나 설정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제가 이거를 사용한다고 볼게요. 네.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옮길 게 없겠죠? 네. 그럼 누군가 걸 옮겨야 돼요. 네. 이 뒤집어져 있는 거를 뒷면이 보이는 거 옮긴다고 해볼게요. 네. 이거를 저한테 가지고 올 거예요. 아, 가지고 왔을 때는 모르는 상태에서? 공개 상태로 바꿔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무조건 비공개였다면 공개 상태로 자신에게 혹은 타인의 플레이어한테 넘기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6점이 됐죠.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약탈당하기 쉽겠네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게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잘 활용해 보세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 이거는 보안관 카드라고 해요. 네. 이 보안관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네. 여기 약탈자 카드 모여져 있는 게 있죠. 네. 얘네가 싹 없어져요. 경찰이 나타났군요. 그쵸. 경찰이 나타나서 얘네들을 싹 없애주는데요. 네. 싹 없애줄 때는 얘네들을 완전히 이 게임에서 빼는 게 아니라 다시 카드 더미와 섞어서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아,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게임 종료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다가 게임 종료 시점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게임 종료는요. 이 마차 카드를 계속 밑에 공개해두라고 했죠. 네. 이 마차 카드가 바로 게임 종료의 조건이 됩니다. 이 마차 카드가 8장. 8장이라고 했죠. 네. 근데 이 마차 카드가 7장이 모이면 게임이 끝나요. 아, 아래에 마차 카드가 7장이 오픈이 되면 그때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즉시 종료해요. 오. 그래서 이렇게 보면 7장이 딱 모였죠. 네. 이러면 게임이 즉시 종료가 되는데 한마디로 얘가 부자가 돼서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럼 이 게임 즉시 종료가 되며 자신의 광산에 있는 금을 다 공개해서 점수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할 때 선플레이어에서 시작해가지고 선플레이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원래는 가야 되잖아요. 네. 즉시 종료면은 중간에서 이게 7장이 오픈되더라도 바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한마디로 부자가 돼서 떠나기 때문에 그 즉시 게임이 종료가 되고 네. 모든 광산 카드에 해당하는 금덩어리 카드를 공개를 해서 가장 점수가 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라운드를 진행을 하실 거면 네.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이 보석이 있어요. 네. 이 보석을 승리자에게 주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그러면은 한 라운드로 해서 끝날 수도 있고 여러 라운드로 해서 끝날 수도 있군요. 네. 이상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한번 해봐요. 네.